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남해 독일마을 삼동면 로컬 여행 프로그램 여행의 방 후기 브이로그입니다. 어쩌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냐면요. 그렇습니다. 이 글귀 하나만 보고 그냥 갑자기 꽂혀가지고 난데없이 사진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당근마켓에서 디카를 사왔어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진짜로 선정이 돼서 신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1박 2일간의 여행 기록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프로그램을 무사히 할 수 있을지는 둘째치고 일단 갈 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챙겨봅시다. 앞으로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을 거라 아침은 간단하게 그릭 요거트 먹어줍니다. 무슨 부산에서 남해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해 가는 거 자체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데 남해에서 버스 시간 기다리고 하느라고 그게 오래 걸리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 짜잔. 두유랑 직접 만든 두유 그릭 요거트로 아침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테비아 넣은 걸 까먹고 꿀을 또 뿌렸네. 이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1분 차이로 남해버스를 놓쳐 대신 삼천포행 버스를 타고 삼천포에서 남해로 가려고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삼천포 버스 환승역에서 농어촌 버스가 오지 않아서 지하철,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시내버스, 도보라는 지옥의 여정을 거쳐 5시간 만에 겨우 부산에서 독일마을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한적한 동네로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 버스들 특징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면허를 따야 되는구나 싶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 무사히 시간을 맞춰 독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르막길이 좀 가파르긴 했지만 힘들어도 풍경이 예뻐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마을에서는 술을 진짜 많이 팔았어요. 진짜 모든 가게에서 술을 팔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맥주 광고 중인 이 가게뿐 아니라 옆에 있는 저 감성 충만해 보이는 기념품 샵에서도 사방이 술로 가득했어요. 전망대는 자재나 색상이 좀 현대 느낌이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 고성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 때문에 치마가 다 젖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감성에 어울려서 치마 입고 나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촬영하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이 다 되어서 첫 번째 일정 장소에서 간단한 안내사항과 작가님들 소개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핫했던 김천 김밥축제 담당자이시자 한국관광의별 대상 수상자이신 권다연 작가님, 소니 SIPS 프로 서포터이자 여행서적 남는 건 사진뿐일지도 몰라 저자이신 영길 작가님,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 저자이자 소니 코리아 등과 협업하신 한스 사진 작가님이 이번 여행을 게스트로 오셨는데요. 참가자분들 중에 작가님들 팬이셔서 참가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기소개를 마치고 독일 마을 입구 쪽에 있는 독일 가정식 식당 단케 슈니첼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내내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나온 메뉴는 슈니첼, 브레첸이랑 굴라쉬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나왔었는데 감상은 그냥 카레, 치킨가스, 돈가스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맛있었어요. 이건 음식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당황한 얼굴입니다. 음식이 진짜 끝도 없이 나와서 남해군 예상 괜찮은 건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접해주지? 싶었네요.
카레, 치킨가스, 돈가스긴 했는데 저는 친숙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입맛에 맞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원예예술촌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모두에게 무비랑 주최 측 회사에서 개발하셨다는 헤드폰을 대여해 주셨는데 이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비가 계속 날아가더니 나중에는 결국 저러고 다녔어요. 그래도 헤드폰에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후에는 예술촌 정상에 있는 건물에서 권다현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 강의, 영길 작가님과 한스 작가님의 사진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남의 무료 여행이라는 말에 꽂혀서 신청하게 된 거라 작가님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대단하신 분이셨더라고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비가 그쳐서 전망대에서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다들 비가 그친 거에 기뻐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난 애기쟁이 귀염둥이 착순이 코축이 새끼 야옹이들이 2마리나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얘들 찍고 있었어요. 제가 바닷동네를 많이 다녀봤는데 바닷동네 야옹이들이 대체로 다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긴 했어요. 근데 남해에서 만난 애들은 신기할 정도로 다 너무 개냥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남해 명물이라는 유자 아이스크림을 팔길래 사 먹었어요. 저 혼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이 기회를 놓치기 아깝잖아요. 맛있더라고요. 눈치는 좀 보였지만. 그리고 숙소인 독일마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내부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인테리어 소품도 그렇고 2층 계단도 감성이 미쳤습니다. 저 진짜 이 집 사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깔끔하고 잠자리도 편했고 욕실용품도 다 향기가 좋았어요. 숲속에 짐을 푼 뒤에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바람흔적 미술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 저수지와 계곡이 흐르고 있는 게 절경이었어요. 어김없이 여기에도 개냥이가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이름이 쭈쭈라고 하셨고 어미 없이 죽어가고 있던 아기를 관장님께서 데려와서 키우셨다고 해요. 근데 얘 털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왜 털 얘기 하시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만질 때마다 빠졌어요. 털이야. 평생 조각에 종사하셨다는 바람흔적미술관의 관장님께서는 매달 새로운 전시를 열면서 여러 가지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해군 분들과 교류하신다고 했어요. 옆에서 작은 카페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랑하는 예술과 자연 그리고 커피에 둘러싸여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점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될 정도로 멋지셨습니다. 저녁은 독일마을 앞에 있는 물건마을의 바다쌈밥 남해 진짬뽕에서 했습니다. 저는 바닷동네에서 여러 번 살아봤는데 멸치쌈밥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한테도 하나도 안 매웠고 멸치가 진짜 커서 제가 알던 멸치가 아니었어요. 자리는 영길 작가님 옆에 앉아서 먹었는데 작가님께서 사진만 잘 찍으시는 게 아니라 되게 젠틀하고 유쾌하신 분이셔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맛있는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한 이후에는 물건 어부 방조림에 가서 모두 모여서 간단히 대화하고 오늘 찍은 사진이나 내일 일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지쳐서 거의 기절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결국 숙소에 다시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얘기 나눌 때 혼자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먼저 들어가 자라고 다른 분들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잠든 덕분인지 다음날 일찍 눈을 떴어요. 근데 저보다 일찍 일어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 시간을 주무신 거지? 저도 간단히 씻고 나와서 단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실감나게 더빙을 해볼게요. 스킨케어 해줬으니까 입술 발라줄게요. 머리도 빗고 선크림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대신 프라이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발라줄게요. 파데도 바르고.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데 더럽게 비싼데 돈값은 하더라고요. 되게 얇게 발려서. 근데 더럽게 비싸 진짜. 끝. 네, 끝입니다. 화장품을 더 안 챙겨간 건 아닌데 귀찮더라고요. 선크림만 까먹은 게 아니라 퍼프나 브러쉬도 안 챙겨가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대신 아래층에서 숙소 사장님 부부께서 식사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2층을 독점한 기분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가니까
사장님 부부께서 끝내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잼도 다 직접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살구? 유자? 아무튼 주황색 잼이 진짜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니까 테라스에 고양이가 와 있었습니다. 평생 만질 고양이를 남해에서 다 만져본 것 같아요. 이 테라스 풍경도 정말 낭만적이었는데 카메라 들고 내려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폰카로 찍었더니 흔들리는 게 끝내주네요. 미안합니다. 본격적인 이틀차 일정 시작 전에 저는 혼자 잠깐 산책을 다녀왔어요. 이제 독일 마을을 떠나게 될 거라서 그 전에 좀 둘러보고 기념품도 사가고 싶었거든요. 어제 식사를 했던 단케 슈니첼도 보이고 다른 가게에서도 독일식 치킨가스, 돈가스, 카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숙소도 진짜 옛날 고성 같아서 너무 예뻤어요. 어제 오는 길에 들르고 싶었던 가게도 찾아냈습니다. 독일 누텔라, 사탕, 모차르트 초콜릿 등을 파는 가게였어요. 물론 독일 마을에 어디에서나 팔고 있던 술 코너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텔라랑 모차르트 초콜릿을 샀고 모차르트 초콜릿 박스는 수고해주신 스태프분들께 선물로 드렸어요. 연결된 옆 가게에서는 진짜 옛날 유럽 농민들이 먹었을 것 같은 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궁금하긴 했는데 너무 크고 집까지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베를리너라는 독일식 도넛을 샀는데 빵이 되게 쫀득한 느낌이어서 신기했어요. 그 가게 맞은편에 위스키 초콜릿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위스키 초콜릿은 옛날에 다른 가게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가게 초콜릿은 더 얇고 깨물자마자 술이 팍 튀어나와서 혀를 때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술과 초콜릿의 조합은 실패할 수 없죠. 맛있었습니다. 무거워진 가방과 함께 2일차 일정인 팀별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해 곳곳에 있는 사진 스팟을 찾아오는 미션이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온 곳은 남해 유스타운 옆의 수국길이었습니다. 바람개비, 돌탑, 꽃, 그리고 바다 예쁜 것만 모아둔 곳이라 다들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두 번째는 전도 갯벌 체험장이었는데 물때가 아니라서 아쉽게도 체험을 하진 못했지만 주변 풍경이 너무 예뻐서 여기서도 사진을 한참 찍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착한 강아지도 만났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소품샵 초록스토어에 들렀습니다. 남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친환경 상품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날을 추억하기 위해서 엽서 2장을 샀는데 저랑 같은 장소를 찍은 거 맞나요? 왜 제 사진이랑 이렇게 다르죠? 역시 전문가. 점심을 먹으러 온 곳은 와현 방파제 앞에 있는 장어구이 맛집 달바늘이었습니다. 팀원분들 중에 남해에 사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추천받아서 온 건데 진짜 맛집이었어요. 밑반찬들 전부 당일 아침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반찬에서나 장어에서나 비린내 같은 게 하나도 안 났고 가게 앞에는 현지인 분들까지 줄을 서 계셨습니다. 이건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 감히 양념게장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결과는? 오, 맛있습니다. 가 아니라 맵습니다. 역시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매운 걸 지나치게 못 먹어서 그런 거고 웬만한 분들은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후식으로 카페에도 들렸는데 친환경 용기를 쓴다고 해서 벌써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도 맛집인지 내부에 사람이 꽉 차 있고 빵도 대부분 품절이더라고요. 차 한 잔 들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졌습니다. 여기는 삼농면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지종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릴 예정이었던 가게들이 전부 휴무일이거나 브레이크 타임이었어요. 큰일 났다 어쩌지 하고 있던 그때 마침 건너편에서 지종마을 명물 어쩌다 책방에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문을 여시는 게 아닙니까? 급히 다들 사장님을 붙잡고 촬영 허가를 받았고 책방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책들 중 대다수는 에세이였지만 저는 허브 사적을 샀어요. 사장님께서 스티커도 챙겨주셨습니다. 팀별 일정의 마지막 장소는 삼동면 죽방렴이었습니다. 죽방렴은 전통적인 멸치업 스팟?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방렴까지 가는 다리를 걷는 게 꼭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보시면 저기 나무 위에 나뭇잎이 자라 있는데 바닷물을 먹고도 나무가 자란다면서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어획을 위한 시설답게 멸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때로 있었습니다.
귀엽죠. 멸치 아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낭이었던 팀이 모두 카페 라벨라에 모여서 사진을 공유하고 후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SD카드 오류로 인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 카페도 뷰가 예쁘고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안 예뻐 보인다면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더럽게 못 찍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으로 여행의 방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고성에서 독립을 통영에서 한 사람이라서 남해안 쪽 도시에 대해 어떨 것이라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사실 같은 동네라고 해도 동네마다 풍경이 다른 법인데 다른 도시 풍경을 보지에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건 오만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본 남해는 제가 겪은 두 도시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고 생각보다 훨씬 관광업이 활성화가 돼 있었고 바다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해본 여행이라서 내내 무척 신선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다 깔끔했습니다. 남해 공용 버스 터미널까지도 스태프분이 태워다 주셨는데 스태프분들이 노고가 정말 빛났습니다. 언제 또 오면 좋겠네요. 남해군 화이팅!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모기에 한 10방 정도 물렸고 팔이 다 탔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선크림 제대로 챙겨가세요. 그럼 안녕!